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어스맨의 최희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시기가 좀 다 마음이 사실 무거운 시기인데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모든 사람한테 좀 의미 있는 2시간으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어스맨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스맨은 국내에 있는 공정무역 브랜드입니다. 라오스,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귀여운 저 꼬마 친구가 저희의 캐릭터입니다. 저희는 뒤로 가자. 지구마을 보부상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보부상 예로부터 물건과 물건을 사고 파는 굉장히 원초적인 상인이기도 했지만 또 지역과 지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듯이 스맨은 다양한 지구마을을 연결하고 또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과 물건을 전하는 그럼으로써 지속 가능한 삶을 확산시키고 싶은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공정한 시간이라는 공정무역 캠페인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공정무역이 조금은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일상에 좀 더 가깝게 공정무역에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만들게 된 캠페인이고요. 지금은 1년에 4차례 운영을 하고 있고 오늘 12번째 공정한 시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스맨과 국내에 있는 다양한 단체 혹은 개인 작업자들과 같이 꾸려서 움직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굉장히 특별하게도 두 친구들과 같이 이 시간을 하게 돼서 사실 좀 되게 든든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성공회대 공정무역 동아리 해피트레이드 친구들과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의견 나누면서 이 시간을 꾸리게 되었고 또 오늘은 라오스의 공정무역 저희들 굉장히 오래된 파트너 타이반의 대표님인 슈이밍이 한국에 오시게 되셔서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시간을 오늘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저희 프로그램인데요. 크게는 1부, 2부로 나뉘어서 운영을 하게 될 거예요. 1부에서는 그 슈이밍이 들려주는 라오스의 공정무역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고요. 한 40분가량 잡아놨는데 실제 그렇게 조금 더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1부는 40분가량 슈이밍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2부에서는 5명의 패널을 모시고 공정무역에 대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자유롭게 좀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1부와 2부 사이에는 해피트레이드 친구들이 준비하는 공정무역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20분은 정말 그 Q&A 시간으로 큰 여백을 남겨놓았는데요. 지금 온라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은 함께 이 강의실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패널들 사이에서도 또 궁금한 이야기, 서로에게 궁금한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이야기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좀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마지막 시간으로 잡아두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슈이밍 오늘 그 1부의 강사님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오스는 사실 어스맨에게 좀 되게 특별한 곳이에요. 제가 20대 후반에 어스맨을 처음 창업을 하게 됐는데 어스맨이라는 공정무역 회사를 창업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곳이 바로 라오스이거든요. 그리고 이 타이반이라는 이 공정무역 파트너 저희와 거의 한 10년 넘게 이제 거의 한 11년 차 넘어가는 파트너입니다. 슈이밍은 이 라오스에 있는 수공예 기업, 타이반 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신데요. 저에게는 파트너 대표님 이상의 사실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는 난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내가 믿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또 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슈이밍 같은 경우는 정말 공정무역 기업을 꾸리기 이전에도 거의 전 생애 그
오랜 시간 동안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실제 그런 어른의 모습을 실제 삶으로 저한테 굉장히 오랜 시간 보여주셨던 분이어서 제가 굉장히 애정하고 또 존경하는 친구이자 멘토처럼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분을 여러분께 소개드릴 수 있어서 사실 굉장히 기쁘고 저도 슈이밍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타이반의 대표님 슈이밍을 박수와 함께 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สบายดี I'm very honored to be here. I'm very honored to be here to meet all of you.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made a presentation to Korean students of fair trade. So I hope you will enjoy the presentation.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슈이밍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내에서 공정무역을 공부하고 또 공정무역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저의 얘기를 들려주게 되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So today, you present? Okay, so this is the logo for Taiban. It's a village house, but Taiban means a community of villages or the villages within a community.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타이반의 로고인데요. 타이반이라는 뜻은 그 마을 집들이 모인 어떤 마을 커뮤니티, 그리고 커뮤니티 속의 마을을 뜻하는 말입니다. This reflects how we work. 이 로고와 저희의 타이반이라는 그 뜻 자체에서 저희가 라오스에서 공정무역을 어떤 식으로 일을 풀어내고 있는지를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Okay, so that is my title. Let's go on. So just a brief background of Laos. How many of you have been to Laos? 먼저 라오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라오스에 가보신 분 계실까요? Okay, you're all welcome. 저요. 네, 모두 환영합니다. Laos is situated between many countries, China to the north, Myanmar, Thailand, Vietnam, Cambodia. So we are a landlocked country.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내륙국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또 미얀마, 베트남,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에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In terms of the size of the country, Laos is 2 times the size of South Korea or about the same size as South and North Korea together. 면적으로 본다면은 남한의 한 2배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북한을 합친다면은 그 사이즈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the land area is very big, but the population is very small. We only have about 7 million people. 라오스 인구가 한 700만 정도인데요. 한국의 인구가 4천만인 걸로 생각하면은 사실 국가 면적 크기에 비해서는 인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Most of the country is mountains, and then the villages are just in the small valleys between the mountains. 라오스에도 한국처럼 산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국토의 한 I think 70% of Laos is covered with mountains, isn't it? More than that. 아, 오케이. A lot. I think it's 70% covered with mountains. 그래서 한 70% 혹은 그 이상 정도의 국토가 이제 산으로 뒤덮여 있는데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마을들은 그러니까 이 산의 다양한 그 계곡들 사이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So the people live in small villages between the mountains in the valleys. This means that they are isolated, but that also means they can develop their own culture, their own traditions in a very harmonious way.
저쪽 편에 있는 계곡에 마을이 있고 또 저쪽 산에 저쪽 계곡편에 마을이 위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은 서로 같이 이동하고 뭔가를 공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 말은 본인의 고유한 문화라든지 뭐 전통 스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에는 또 좋은 환경이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d this is the reason why its crafts tradition is so diverse, so varied, and so different from one area to the other. 네, 그래서 라오스에 가보시면은 이쪽 지역의 수공예 마을과 저쪽 지역의 또 다른 수공예 마을이 굉장히 다른 어떤 특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면이 있습니다. So, so a little bit background on Taiban. Taiban handcrafts, we started first as a development project, and then later we evolved from a development project into a social business. 타이반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타이반은 처음부터 기업으로 시작했던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개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다가 이후에 사업으로 어떤 기업으로 발전한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The reason why we want to work on this is that we want to work to improve the livelihoods of the rural women in Laos. 제가 타이반을 시작하게 된 거는 그 지방에서 농촌 지역에 사는 여성 생산자들이 좀 더 생계를 잘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채널을 확보해주고 싶어서 타이반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And most of the handcrafts in Laos, they are made by women. 라오스에 있는 대부분의 수공예품은 여성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So as I say, we moved from a development project into a social business. We were first a development project for about 5 years, and then 11 years ago, we became a social business. 타이반이 그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역 개발 프로젝트로 5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 이후에 타이반이라는 어떤 그 소셜 비즈니스로 설립을 하고 11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We now work with different women in different communities, about 250 to 300 women in different groups, but across the country, from the north to the south. 저희는 라오스 전역에 있는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전역에 있는 15개의 어떤 자치구에 있는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여성 생산자들과 함께 하고 있고 총 15개 그룹입니다. And the vision and mission of Taiban is, as I say, to empower the rural women of Laos and improve their livelihoods. 타이반의 비전과 미션은 그 라오스의 농촌 지역에 있는 여성 생산자들에게 뭔가 좀 더 힘을 부여하고 뭔가 생계에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And by working with the handcrafts, we give value and we give respect and acknowledgement of the work of women who live in very rural communities. 네, 그리고 어떤 추가적인 현금 수입이 유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뭔가 그 여성 생산자들에게 어떤 자부심과 존중, 그러니까 이런 것에 무형적인 것들도 같이 부여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We also have the mission of ensuring that the crafts tradition will have integrity and authenticity. 네, 그리고 그 라오스 수공예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독특한 색감과 고유의 전통성을 지키는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We also promote fair trade principles in all aspects of our work. 네, 그리고 모든 일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있어서 공정무역의 원칙이 지켜지는지는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So how do we work?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타이반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We have no workshops. We have no factories. We work directly with the producers in their own communities. 네, 워크숍이나 팩토리가 없다, 공장이 없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워크숍이라고 하는 개념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뭐 직조 워크숍 같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라오스에서도. 그런데 가면은 배틀 집기가 뭐 한 30개, 50개가 이렇게 한 공간에 쫙 늘어서 있습니다. 마치 봉제 공장에 가면은 재봉틀이 늘어져 있듯이요. 그러면은 보통 출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직조를 하다가 가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타이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 형식으로 일하지 않고 우선 마을에서 가정과 삶의 일상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같이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But they're not our workers. 네, 저희의 직원이 We 아닙니다. don't pay them. They're not our employees. They work in their own families producing the crafts, and we work with them through a loose network of, they are part of the Taiwan network of producers. 네, 그 생산자들은 직조하시는 그 여성 생산자들은 저희의 직원이 아니고요. 저희와 같이 협업하는 파트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생산자들은 본인의 집에서 가족들과 일상을 영유하면서 일을 하고 저희는 조금 더 느슨한 형태의 파트너십으로 타이반의 네트워크 속에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And by encouraging them to stay at home, work in their own communities, we discourage them to move from the villages to the city in search for employment. So they can stay with their families, look after their children, look after their farms, and so on. It's one way to discourage rural to urban migration. 네, 이렇게 집에서 머물면서 그리고 본인이 속한 그 마을 공동체 속에서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 농촌에서 일자리를 위해서 도시로 나오게 하는 도시로 농촌을 이탈하는 그런 현상들을 좀 막고자 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다 보면은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있지만 보통 수공예를 전업으로 한다기보다는 농사가 사실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과 같이 농사를 짓는 그런 활동들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일하고 있습니다. Okay, now we will just watch a 4-minute video of some of the work that you will see we're doing. 네, 이제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을 같이 보실 건데요. 라오스에서 어떤 방식으로 직물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모카를 재배해서 이렇게 수확합니다. 그럼 햇빛에 말려서 수분을 날린 다음에 씨를 뺍니다. 씨앗기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돌리면 씨가 안쪽으로 나오는데 그 씨는 다시 심으면 다음 해에 또 다시 모카로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활타기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솜을 이렇게 일정한 밀도로 만들어주고 나면 실을 잣습니다. 실이 지금 물레에 감기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신기하더라고요. 장력에 의해서 손을 더 뒤로 많이 당기면 실이 더 얇게 뽑히고 힘을 덜 주면 더 굵은 실이 뽑히게 됩니다. 이렇게 실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I자 형태의 나무에 걸어서 빼냅니다. 이제 실이 완성이 되면은 색을 입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모든 색도 자연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잎이라든지 아니면 줄기라든지 뿌리라든지 열매의 껍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천연 염료를 얻고요. 이거는 인디고 쪼겸색을 하는 방식입니다. 카미라는 나뭇잎에 발효를 시킨 물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복적으로 색을 입히게 됩니다. 이런 나무 껍질에서는 약간 핑크색, 살구색 비슷한 색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염료들은 보통 마을 인근에서 구할 수 있는 자연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을마다 어떤 염료로 어떤 색을 만드는지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거 마을 뒷마당이거든요. 나복내 집에 이런 식으로 모두 집을 근처로 해서 생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색깔까지 입혀졌으면 직조 천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배틀을 직조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북 안에 들어갈 실패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직조라는 것이 CC가 나일실이 이제 좌우로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세로로 되는 나일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이제 배틀에 걸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배틀에 걸고 이제 북이 왼쪽 오른쪽으로 좌우로 오가면서 직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라오스는 2층 가옥이어서 2층에 주거 지역이 있고 1층에는 이제 그늘이 있는데 그 그늘에 이제 배틀이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는 나양이라는 마을이고요. 한 직조를 하는 분만 한 200명 정도가 계십니다. Okay, so you see, this is only one kind of crafts, working with cotton. But Taiwan work with different crafts. We work silk, we work bamboo, we work with embroidery, and so on. But you can see from the video, everything is done by hand. Everything is from the local area. So the source materials they use is all part of their local village environment. 네, 이 영상에 나온 거는 지금 면직물 하나만을 봤는데요. 사실 타오반이 취급하는 수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크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자수를 하는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모든 것이 손과 자연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을 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마을 인근에서 구할 수 있는 자연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So in the past, the women do this, produce handcrafts, whether it's textiles, for their own clothing, for their own use. But now, because of the change in the economy, many of the rural areas, also the families, they need cash. So this is why we are supporting the transition from traditional way of production from home to the market. 과거에는 사실 팔기 위해서 생산을 했다기보다는 일상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직무를 만들었는데요. 근데 라오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인데요. 이렇게 뭔가 경제적인 전체적인 사회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라오스에서도 자급자족 문화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한 형태의 사회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정무역의 수공의 수입이 가져다 주는 어떤 이런 현금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So Taiwan sees itself as a bridge between the rural crafts women and the market and the people who buy their products. We provide that bridge. 그래서 타이반이 하는 일은 다리 역할인데요. 그 농촌 지역에 있는 여성 생산자들과 그리고 시장에서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But in order to play that role well, we must make sure the producers understand what it is to produce for the market. What do the people who buy their products want, and what do they need, so that they can produce products which can be sold. 네, 근데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게 되려면 예전에는 정말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본인이 생산하는 방식이었지만은 이제는 시장에서 거래하는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생산자들이 알아야 하는 거는 그럼 시장에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하고 훈련하는 부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we must work with the consumers, those who buy the products, to make them understand that this is done in the village or done by hand. So they must understand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terms of consistency of some of the products and also how much they can produce. If they order, they cannot say, I want tomorrow, you have to give me. Because we have to also educate the consumers to understand how the products are produced. 네, 생산자에게는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줘야 되지만 또 저희는 소비자들에게는 공정무역 이런 수공예 생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공예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루에 막 몇백 개씩 빠른 시간에 만들어질 수가 없고 또 공장에서 자로 재듯이 만들 수 없다는 부분도 이제 끊임없이 이제 얘기하고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So to do this, that means we have to really focus more on telling the stories about the producers, taking photographs, videos, developing websites, use social media to tell the stories and bridge the gap between the producers and the consumers. 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영상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양쪽으로 잘 전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Okay, so now I come to why we're here. We're talking about fair trade. Fair trade and Laos, I will skip that because we can come to that later. 오케이. So why? Why do we want to do fair trade? 네. 이제 왜 저희가 공정무역을 하게 되었는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or Taiwan, we see fair trade as a tool to promote trade and not aid, so as not to make the people depend. You understand between trade and aid? 여러분들 원조와 무역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타이반은 원조가 아닌 무역을 통해서 그래서 공정무역을 그런 하나의 무역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라오스에 있는 농촌 커뮤니티에 어떤 좀 더 지속 가능한 생활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조라는 것은 결국 의존하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주체적이고 자립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So in many countries, the donors will give money to the community to help them. That's aid. 원조라고 하면 보통 어떤 펀드나 원조 기금을 필요한 원조 수여국에 보통 주죠. But once the aid is used up, the people cannot sustain. But trade is, if you build the capacity, they can use their own skills to continue to sell their products to the customer through trade. 하지만 원조는 원조 기간이 끝나고 원조 기금이 끝나버리면 사실 더 이상 서스테이너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생산자들은 거래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없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 think many of you have heard the saying, if I give you a fish, you can eat it for one meal, but if I teach you how to fish, you can eat forever. 네, 여러분 이런 관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고기를 주면 한 끼 잘 먹을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 그 사람 물고기 먹을 수 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we see fair trade has to be fair, just not trade. Fair trade is a win-win situation. 네, 근데 공정무역은 그냥 무역만은 또 아닙니다. 앞에 공정이라는 단어가 붙죠. 공정무역은 일단 윈윈 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s a win for the producers, it's a win for the consumers, it's also a win for the planet because fair trade promotes sustainability of the environment. 생산자에게도 윈이고요. 소비자에게도 윈, 그리고 사실 환경에게도 윈입니다. So this is why we do. Next. And you all are studying fair trade, Yes. so you know
You know all this? 네, So I'm 10원칙 going to 알고 skip it. 계시죠? So how do we practice? It's easy to see, this picture with all those beautiful 10 principles, but how to apply, right? So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have to apply it in a situation that is easy for the producers to understand, for us to implement, and for the consumers to understand. 네, 그 10원칙에 있는 아름다운 그 기형 그림들이 있고 좋은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실제 마을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타이반이 실제 이런 공정무역의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So we have to get all the stakeholders along the value chain to understand. The producers must understand why they should embrace the principles of fair trade. The consumers must understand why it is good to support fair trade. And the staff who work with the company must also understand why do we do fair trade. So all stakeholders must understand. 네, 그 거래로 이어지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10원칙, 공정무역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생산을 하는 생산자, 그리고 생산자들과 함께 일하는 타이반의 직원들, 회사, 그리고 타이반과 함께 일하는 어스맨과 같은 또 파트너 기업, 그리고 또 어스맨이나 혹은 타이반이 또 만나는 그런 소비자에게 이르는 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그 모든 공급 체인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실 이 공정무역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But there are few of the principles we've really worked very hard to implement. They are like gender, non-discrimination. We work with different groups, minority groups or non-minority groups. We protect children, we ensure safe work, and then we protect the environment and giving back to the communities. 네, 그 중에서도 그 10원칙 중에서도 타이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젠더의 문제, 그리고 소수민족과 소수민족이 아닌 어떤 차별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동들이 그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그리고 환경에 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So as a company, Taiwan, for example, we make sure there's non-discrimination in hiring of staff. We also make sure that we abide by the Lao labor laws in terms of wages, in terms of health insurance, in terms of working hours, in terms of leave entitlement, and safe working conditions, and so on. That is the company we have to implement. 네, 그리고 스태프들에게도 직원을 뽑을 때에 있어서도 어떤 차별이 없는지, 그리고 정당한 임금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역량 강화를 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슈이밍 10분 남았어요. 슈이밍, you have like 10 minutes left. So we are a very small company. We want to make sure that everybody understands, so we have to spend a lot of time building the team, working in a good working relations with the team, and also train the team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reducing waste. We don't want to pollute the environment. And for example, we don't use plastic in any of our packaging. We only use newspaper bags. When people come and buy, they put the products in newspaper bag. We try to reduce waste as much as possible. We also reuse because we produce a fabric. When you cut, there will always be waste, but we try and reuse the waste to make into new products, and also use the waste material as a design in the product. 네, 우선 그래서 일단 좋은 팀을 빌딩을 하고 그 타이반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타이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팀을 계속 팀 빌딩하고 교육 훈련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생산자들과 거래를 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그 과정에 있어서도 쓰레기를 최대한 적게 나오는 방식으로 버려지는 것이 최대한 없고
넘게. 그래서 타이반 샵에서는 실제로 그 쇼핑백을 주지 않고 그 버려지는 신문으로 만든 쇼핑백을 뭐 소비자들에게 준다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자투리천이 없도록 자투리천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거나 자투리천 자체를 하나의 패치워크로 사용해서 또 새로운 패턴 개발에 사용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And also, as I say, we follow the Lao labor law, but we also increase the salaries. We adjust the living cost allowance, make sure that our staff can make a fair living. We also give bonuses if we have profit, and we take care of the families in the best way we can. We take our staff for holidays and so on as a way of building strong understanding of the team. 네, 그리고 어떤 급여라든지 아니 뭐 상여금 지급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복지에 있어서도 충분히 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신경 쓰고 있습니다. Okay, then next. Now, so how do we work with the producers? Because they're all living in different areas. So this is the focus, really. The focus of implementing fair trade is to be fair to the producers. Because they are not full-time workers, it's very difficult to say, we pay you a salary. They don't get by salary. They need to understand how much the product is worth, and we work with them. 네, 그리고 생산자들에게 그 공정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생산자들에게 이 공정함의 개념을 먼저 이해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모든 것이 자연과 손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화폐 가치로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들어낸 것이 실제 어느 정도의 화폐 가치를 지니는지 인식시키게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So we encourage them to form into groups, and then they select their own leaders, and then we work a lot with the group, but also through the leaders to explain how do they price their products. 네, 그래서 먼저 마을에 들어가면은 일단 그룹을 만들고요. 그 그룹에서 리더를 선출하게 합니다. Initially, it's very difficult for them to understand how to price their products. Because of course, they want to sell as high as possible, but then it's not sustainable. They have to understand what goes into the product. 네. Their time, the materials they use, whether they grow it themselves or whether they collect from the forest or whether they buy it from the local markets. They must understand what goes into each product. 네, 처음에 마을에 들어가서 당신이 생산한 뭐 예를 들어서 스카프라고 하면 이 스카프의 값을 매겨보세요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쪼개서 무엇이 투입됐는지에 대한 요소들을 적어보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이 스카프를 만드는 데 들어갔는지 혹은 어떤 원재료가 들어갔는지 모카라고 하면은 당신이 재배하고 채취한 그 모카가 시장에서 산다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렇게 투입된 모든 것에 대해 비용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그 비용들을 하나씩 적어봅니다. And they must also understand it's not only the material or their time, but they also, in keeping a family, there's also, they need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They need to ensure they have health care. They need to ensure there's a social dimension. The whole community have also social needs. So we try to work out all these components and then put it together and say, is this a good price? They have to agree to the price. We work and agree to the price. And we will adjust the price depending on for example, inflation. We have to build in inflation and so on. 네, 그 비용만 가지고 가격을 내면 안 되죠. 그래서 투입된 비용에다가 추가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실제 생활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이 가능하려면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필요한 비용,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비용, 혹은 뭐 장례식 비용이나 결혼식 비용이나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까지도 해서 충분히 그게 가격에 녹여졌는지를 더한 다음에 가격을 산출해 봅니다. 그 가격을 보면서 이게 좋은 가격인지에 대해서 다시 토론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So pricing the product is the biggest challenge in terms of setting a fair price for the producers. 네, 그래서 그 공정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힘든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끊임없이 조정하고 토론하면서 가격을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So we do this through a lot of training, a lot of workshops, and the training to understand pricing, but also training for them to improve their skills in the production so that the products become more marketable. They must also understand that people buy their products because they have to have good quality, good consistency, and they have to make sure the color don't fade or the don't run or something like that. So all this we do through training and working directly with them over many years. 네,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가격이라든지 재고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고 그것과 더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트레이닝과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So we also contribute to the group's education fund. We contribute to the group's social fund. And we contribute to the group's health fund and so on. Sometimes the emergency, we also contribute, make sure they have a fund to address all these issues.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 급하게 필요한 어떤 기금 같은 것들을 미리 모아서 또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그 기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부가적인 장치들까지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We also want them not to only depend on us, we want them to enter the market directly themselves. So we support the groups to participate in trade fairs in the city or sometimes take them outside of Laos so they can see how to engage in the market themselves without depending on Taiwan. 저희가 원하는 거는 생산자들이 저희에게만 의존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없더라도 생산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장하기를 저희는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수도에서 수공예 박람회 같은 것이 생기면은 박람회 부스비를 지원해주고 직접 나와서 팔아보면서 뭔가 소비자들이 직접 만나게끔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치앙마이처럼 수공예 시장이 굉장히 발달된 곳에 필드 트립을 데려가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를 직접 볼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런 것들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So the next component we have to work with the consumers, those who buy the products. We also have to educate them. 네, 이제 그 다음은 소비자입니다. So, for example, Taiwan is a provisional member of the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네, 그 타이반은 WFTO 세계공정무역기구의 회원사입니다. When people walk into the shop, they see the certificate that we are a member of WFTO. So they know immediately we are a fair trade business. 네,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그 타이반이 하는 이런 활동들이 그 공정무역의 어떤 원칙에 다 준수된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잘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We also engage the consumers to understand. Everybody goes to buy things, they want the cheapest price. So we also have to educate them. Cheaper is not better. 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도 더 싼 것만이 더 좋은 건 아니라는 거를 좀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nd also we do a lot of communication work. We also, through the media, talk more about Taiwan. We participate in World Fair Trade Day discussions and to make the understanding of fair trade more aware in the general society. 네, 그리고 SNS라든지 뭐 박람회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공정무역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So the next slide. So actually really working in fair trade business, I think all of you know, and Earthman knows very well, it's not so easy. There are many challenges, like COVID,
was a big challenge for small businesses like us, fair trade or not fair trade, but we have to overcome them. Just because it's COVID, we lost a lot of the business, doesn't mean that we will stop practicing fair trade principles. We continue to implement the fair trade principles. 네, 그 공정무역을 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데요.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타이반의 사업도 좀 많이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많이 힘들었겠지만요. So in terms of, because Laos is very isolated, we also want to promote business-to-business operations, sending crafts overseas. But the biggest challenge for Laos is the very high cost of transportation. 네, 아까 라오스가 동남아시아 유일한 내륙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류 운송비가 진짜 비싸거든요. So it makes the 네. cost 그런 of products 네, quite 거의 expensive 네. for overseas buyers. 네, 그래서 수공예 제품 가격도 물론 수공예품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만 이런 운송비들도 굉장히 비싸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라오스에서 수공예품을 하는데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 지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So how to make people understand that, right? So this is also one challenge that we keep facing.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하는 것도 좀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other thing that in Laos, there's no body, no government body that certify I'm fair trade and you are not fair trade. You can claim to be fair trade. There's nobody to say whether it is true or not. So some people claim they're fair trade, but they're not applying fair trade principles, but then they can sell their products very cheap. And then this makes it very confusing to the buyers. 네, 그리고 무엇이 공정무역이고 무엇이 공정무역이 아닌지에 대한 약간 구분이 모호해진 때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서 공정무역이라고 써붙였지만 사실 그것이 진짜 공정무역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어떤 정부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이거를 이렇게 또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지점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좀 혼란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Also, there's no government body in Laos to verify where the products are from. Are they really Lao? Are they from China? Do they use, are they produced in the factory or produced by hand? Are they made with natural dyes or with chemical dyes? We have no body to certify the product. We just say, this is what we do, and our, like, the customers of Taiwan can come and check, but they have to believe in our integrity and our honesty that what we claim is true. Okay, now you have to start to finalize. And 마지막으로 통역하자면은 그 또 라오스 정부에서는 뭔가 그 이렇게 자연 방식으로 유기농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천연 염색을 하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증이라든지 혹은 이런 지원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좀 인센티브들이 좀 부족해지는 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 것과 이렇게 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한 구분이 좀 모호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지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Okay, we come to the last slide. I want to say a little bit about our partner Earthman. Earthman has been with Taiwan on this journey for now nearly 10 years. 부끄럽네요. 그 이제 어스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어스맨은 한국에 있는 저희의 주요 파트너고요. 지난 10년간 저희의 좋은 파트너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And Earthman has been the main and our longest partner in Korea. 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장 오래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We work with Earthman for so long because we share the same vision and the same desire to want to promote fair trade. In this case, in Laos, in our case, to make sure all our partners also share our vision. 이렇게 같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거는 어스맨과 타이반이 사실 같은 비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So we want to thank
Earthman, who has been our very strong partner all these years. And we want to thank Korea, and we hope you will come visit us. Thank you.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런 자리 마련해준 어스맨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다음에 라오스에 오게 된다면 꼭 타이반 샵에 들리셔서 또 다시 인사 나눌 기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이 타이반과 같이 그 빈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혁신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NGO 단체라든지 아니면 생협 이런 조직들이 중심이 되어서 2000년대 초반에 공정무역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시작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이제 공정무역 수공예품을 수입함으로써 한국에서 공정무역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후에 이제 생협에서 공정무역 커피라든지 마스코바도 같은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공정무역이 조금씩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어스맨과 같은 사회적 기업들이 등장하고 이러한 조직들이 2012년에 한국공정무역협의회를 결성함으로써 한국에서 공정무역을 하는 조직들의 네트워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공정무역 인증, 주로 식품류에 붙는 인증인데요. FI 인증을 담당하는 사무소에서 한국의 이제 마케팅 조직을 새로 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공정무역 인증을 추진하는 움직임들도 한국에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2011년부터 이러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2010년 인천시 그리고 2012년 서울시가 공정무역 마을 추진을 선언함으로써 공정무역 마을운동이 한국에서도 시작이 되었는데요. 공정무역 마을운동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요. 앞서서 이제 공정무역을 이끌어왔던 조직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장에서 활동가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동력을 얻어서 공정무역 도시 그리고 성공회대와 같은 공정무역 커뮤니티들 중심으로 공정무역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조리 있게 역시 교수님 다르네요. 그 성공회대 같은 경우는 특히 국내에서도 공정무역 쿠피라는 연구 조직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공정무역 학부 수업도 되게 수년째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교육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학생들과 같이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성공회대와 구로구에 관련한 것들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공회대가 사실 별도로 공정무역 연구 또 교육을 진행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그 공정무역 마을운동이 확산되면서 같이 공정무역 연구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이렇게 공정무역 연구하는 연구자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배경 설명을 드립니다. 2010년에 이제 일반대학원 협동조합 경영학과가 생기면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었고요. 이후에 2013년에 서울시 공정무역 지원 사업, 연구 지원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거의 10년간에 걸쳐서 공정무역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배출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학생들을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공정무역 관련된 지적 그 컨텐츠들을 생산해 내므로써 아무래도 한국에서 공정무역 운동을 좀 선도할 수 있는 대학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성공회대에서는 공정무역 관련한 수업이 매년 하나씩 정도 기초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 교양 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이렇게 15주간 정규 교과목으로 공정무역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는 성공회대가 유일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해피트레이드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잠깐만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 해피트레이드에서 오늘 김재준
님이 오늘 패널로 같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해피트레이드는 뭐 하는 곳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해피트레이드는 성공회대 내 공정무역 창업 동아리인데요. 현재 부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학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까지 공정무역을 공부하고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한 결과 이제 작년 2021년에 이제 전국에서는 세 번째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이제 성공회대학교가 공정무역 인증 대학을 받은 학교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무역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이제 캠페인을 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계속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창업 동아리였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창업 관련한 활동도 같이 저는 캠페인 동아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캠페인과 창업을 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토크에 들어갈 텐데요. 이 질문을 제가 잘못 드렸다가는 정말 되게 긴 답변이 있을 것 같아서 첫 질문 제가 준비한 게 뭐였냐면은 지금 계신 분들 공정무역 몇 년 차이신지와 어떻게 이 판에 발을 들여놓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첫 질문으로 던지려고 했는데 아주 간략하게 저만 해도 사실 왜 어스맨을 시작하게 됐냐고 물어보면 한 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 지금 공정무역 속에 지금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된 게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 계기가 뭔지 약간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옆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공정무역에 발을 들였다라고 표현을 하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그냥 공정무역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어보기만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몇 개월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수업을 들으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접하게 되면서 공정무역에 이제야 발을 들인 신입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정무역을 이제 제대로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해피트레이드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정무역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간략하게 얘기 드리자면은 지금 한 8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공정무역 기업에서 먼저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그러면은 공정무역 기업에서 일하셨던 게 첫 커리어였어요?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 일하시다가 다른 일반 기업에서 5년 일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옮겼습니다. 네. 네. 슈이밍 몇 년 차이신지. How long have you been in the field of trade? I think as soon as even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when it was a project,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 producers get their lives can be improved, and to improve their lives mean they have to be treated fairly. Their work has to be rewarded fairly. So that was the beginning. First, at the very beginning, we wanted to do fair trade. 처음에 이제 공정무역을 시작할 때부터 일단은 사람들의 그 일단 일상생활이나 생활이 직접 나아지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합니다. So how have you been in the field? So actually, if you look at it, it's already 15 years. 15 years. 네, 맞아요. 네, 근데 15년 정도 네. 남았습니다. 제 알기로는 유니세프에서 거의 중국, 미얀마 이렇게 등지에서 계속 활동하시다가 은퇴하고 이 프로젝트 시작하게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공정무역만 보면 아마 15년, 16년 차 정도 될 거라고 어렴풋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는 아마 30년, 40년 차 일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스맨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 지금 이제 12년 차에 어스맨이 들어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각자의 포지션에서 지금 몇 개월 안 된 새내기부터 3, 40년 차 국제개발 협력 개발에 계신 분까지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공정무역과 관련한 본인의 포지션에서 이렇게 뭔가 활동이나 일을 한다거나 혹은 뭐 가르친다거나 캠페인을 한다거나 하면서 뭔가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무엇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엔 순서 좀 막 섞어볼까요? 재준님 어떠세요?
I think start. No. No, sorry. No, no. Sorry. 준비된 대로 갑시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해피트레이드에서 공정무역 관련 캠페인이나 아니면 공정무역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 신분으로서 이 공정무역을 알리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동아리 부원들도 이제 다른 공부나 학업들을 병행하면서 같이 동아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공정무역을 알리는 입장인데 이제 저희가 공정무역에 대해서 공부를 할 시간도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이런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적인 제약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공정무역을 캠페인을 하고 알리는데 조금 그런 점 한계가 있다는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처음에는 잘 못 느꼈는데 이제 계속 공정무역을 알리고 그런 캠페인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조그만 활동이라도 이제 보다 공정하고 이제 조금 더 나아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바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이제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동이 있네. 제가 감동을 파괴하고 싶은데. 저는 물론 공정무역 기업을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힘든 점이 되게 많지만 공정무역 사업을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사실 현금의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무역 같은 경우는 주문과 동시에 선급금을 먼저 지급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생산자들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거래 원칙들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다량의 현금을 먼저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하지만 실제 그게 수익이 돼서 다시 캐시로 회사에 쌓이는 그 간극까지가 기간이 좀 긴 편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 참 하면서도 항상 좀 어렵게 생각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채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공정무역에 대해서 제대로 접하고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어려움이라는 거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 소비자의 어려움으로 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공정무역 제품을 이제 가장 어려운 건 근처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엔 인터넷 주문이 활발하게 됐지만 과거에는 이제 인터넷 주문도 어렵고 그래서 접하기도 더 힘들고 그랬던 게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가끔씩 찾아가면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정무역 제품의 접근성 문제는 정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뼈를 맞는 느낌의 커멘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생활권에서 공정무역 제품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생협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자주 보이고 더 많이 보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또 기업에서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지훈 교수님도 저는 뭐 이거는 학교의 특성인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이제 공정무역에 관심이 높고 그리고 열심히 배워서 또 활동을 해 나가는데 이제 어쨌든 학교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면은 이렇게 해피트레이드라던가 이렇게 공정무역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좀 연결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공정무역 동아리를 보니까 정말 선생님이 주축이 되거나 어디에 한 군데가 이제 주축이 되면은 그게 계속해서 좀 이어져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대학생 동아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 주축인데 학생들은 계속 이제 졸업을 해서 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슈이밍에게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정무역 타이반 운영하시면서 어떤 점들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는지? I think we face the same hardships that everybody else has faced. 다른 분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To start something new, to change people's mindset is always
a challenge.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확실하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십니다. So you start small and you keep doing it bit by bit and expanding only when you can.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if you have passion for it, you will continue with it. 되게 작은 일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간다는 건 어렵지만은 열정이 있으면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게 뭔가 사고방식, 마인드셋을 바꾼다는 게 정말 너무 쉽지가 않은 일이고, 그리고 특히나 그 생산지에서 생산자들이랑 같이 일할 때, 라오스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행복하게,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계속 내일을 생각하게 하고, 내년을 생각하게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동체로 넓게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그런 마인드셋을 계속 약간 바꿀 수 있게 하는 작업이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라오스에 가면 많이 듣곤 했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슈이밍에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생각대로 그 일이 착착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특히나 라오스 같은 이런 생산지에서는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생산자들과 같이 일하다 보면 뭔가 좀 의사결정도 그렇고 힘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슈이밍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우선순위에 두는 기준이 있는지 좀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Can you say in English, please? I don't quite understand. Okay, sorry. It's difficult to do things as planned, and especially in Laos, I guess, when you work with producers, right? Yeah. So, when you meet all those risk and variables, and you have to make decision making every time when that happens. So, is there any standard of your own that you prioritize when you think of it? We try to communicate to the producers what kind of standards they must fulfill. We also try and communicate with the buyers how they can be more flexible because the producers are agriculture people, right? So making the two sides understand each other and making ourselves try to be as flexible as possible. I think that's how we handle it. It's not always easy, but we just manage. 다양한 변수가 많고 특히나 이 생산자분들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대한 변수를 줄이고자 생산자분들이랑 구매자분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네. 소통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최대한 유연한 마음을 열어놓고 계속 무엇이든 문제가 생기면 계속 소통을 서로 좀 투명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하나의 질문을 슈이밍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그 빈곤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산자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공정무역 생산자라고 하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처음 라오스에 갔을 때 느꼈던 사실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빈곤국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라오스는. 근데 슈이밍 같은 경우는 라오스에 실제로 살고 계시기도 하고 생산자들이랑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한국의 소비자들이 이런 그 공정무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빈곤국에 살고 있는 공정무역 생산자를 약간 좀 어떤 시선과 어떤 태도로 바라보면 좋을지 슈이밍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I think your question about poverty, right? You know, people think Laos is poor. They are, if you read the documents, they say Laos is the poorest country in Southeast Asia. Always the first line. But for those of us who live in Laos, we think Laos is rich. Laos is poor only because people don't have cash. Okay? So they don't have a lot of money. But they have a lot of things. They have a good environment. The people don't need to go to the market. They can go to the fields or the forest and spend about, a little while and collecting enough vegetables, wild mushrooms, take home. They don't need to spend money in the market. They can fish in the rivers, they can fish in the ponds, they grow their own rice, they make their own clothes, they grow their own cotton, they weave their own silk. So actually, they have enough. So my question is also to people who say, oh, Laos is poor. I say, what is poor? What is rich? Rich means what? Poor means what? For us and many people in Laos, and we hope this value will continue, the important thing is understand what is enough. What is enough? And I think if we have that value, we will all be happier. I think Hee Jin has been to Laos many times, and I invite you to come to Laos. I'll take you to the villages. Yes, they live in small houses. They don't have many of the things that you have, but they're happy. After a while, I'm going to ask you, are these people rich or are these people poor?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일단은 가난과 부유하다는 거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다시 해보고 싶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라오스는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되게 빈곤한 나라이고 특정 지표에 따라서는 최빈국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이게 뭔가 경제 지표로나 그러니까 돈으로는 환산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라오스가 가졌다고 하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되게 좋은 자연 환경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뭐 강에서 낚시를 한다던가 다양한 과일들이 있다던가 쌀을 자급자족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되게 풍요롭게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라오스를 와서 현장에서 생산하는 뭐 커뮤니티나 그런 생산자분들을 보실 때마다 되게 우리에겐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부유하고 가난하다 하는 그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재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라오스에선 참 굶어 죽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서 좀 웃었거든요. 슈이밍이랑. 정말, 천혜의 농업국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날씨와, 그래서 강에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거의 물 관리만 잘하면 산모작까지도 가능한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쉽게 주변에서 먹거리를 구할 수 있고 라오스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 근데 또 대부분이 농촌에 사니까 농촌에 사는 라오스 사람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먹을 거, 본인이 입을 거 다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런 자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게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다고 했을 때 빈곤하다라는 거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이밍도 저희에게 역으로 이런 질문을 주고 싶다고 했던 게 가난하다라는 건 무엇이고 부유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꼭 라오스에 오게 되시면은 타이반이라는 샵 정말 그 도심 한가운데 있거든요. 꼭 들르셔가지고 보시고 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생산자 마을에 있는 곳까지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정말 좋은 경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좀 청년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 보고 싶어요. 특히나 저희가 이 성공회대라는 대학교에서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고, 또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패널 토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래 사회는 또 지금의 젊은이들이 또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들이 또 되게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 공정무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청년층들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채은 학생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공정무역 학부 수업, 이 교양 수업이니까 사실 안 들어도 되는 수업인데 듣게 된 혹시 계기가 있는지 혹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 학점을 잘 주신다는 소문이 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왜 듣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또 수업을 듣게 되면서 또 어떻게 생각이 좀 바뀌었다거나 나의 생활이 좀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학점에 관해서는 이 수업이 페논페 수업이라 학점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메리트가 있는 수업이고요. 그렇지만 이 수업을 등록하게 된 계기는 그게 아니고 제가 평소에 공정무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끔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공정무역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산업 구조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게 정말 더 알고 싶고 궁금해졌기 때문에 이 수업을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들은 후 제 생활과 습관에 바뀐 점이라는 건 공정무역 제품이 단순히 이런 농산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런 걸 정말 많이 알게 돼서 그래서 무슨 물건을 필요하거나 할 때 공정무역 제품은 혹시 없는지 한 번쯤 검색해보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하네요. 정말 저는 대학교 때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네 밝은 미래가. 혹시 제주님은 어떠세요? 동아리 활동, 학생 생활하고 시간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그게 또 왜 공정무역 동아리였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 공정무역 동아리를 처음 들어갈 때 공정무역에 대해 뭔가 큰 뜻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마침 공정무역 동아리가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설명 동아리를 홍보하는 글에 이제 또 수도권 최초로 공정무역 인증 대학을 받았다 이런 문구도 있어서 그래도 이 동아리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학교에서 뭐 지원도 많이 해줄 것 같고 또 생소한 공정무역이라는 개념도 공부를 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어떤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공정무역에 조금 더 이렇게 활동하고 더 가까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스터디하고 하면서 또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 그런 거죠.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공정무역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사실 공정무역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정확히 무엇인지도 몰랐고. 근데 이렇게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제가 남들에게 공정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와 관련된 것을 알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좀 흥미를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아직 뭔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단계는 아닌데 점점 더 이제 흥미를 갖게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공정무역을 자기만의 언어로 한번 정의해보는 거는 되게 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캠페이너로서 활동하시는 게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계속 약간 좀 정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윤 교수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학생들이랑 되게 가까이 계시잖아요. 공정무역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 혹은 이렇게 동아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보통 이 청년들한테는 공정무역이 약간 어떤 지점에서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갖고
갖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혹은 학생들이 왜 관심을 안 갖게 되는지 좀 무엇 때문일지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일단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맨 처음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은 항상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왜 공정무역 수업을 수강했는지, 그럼 공정무역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보통은 반응이 한 3가지 정도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분류에 있는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 이미 학교에서 공정무역 관련된 수업을 들어봤다던가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생협 뭐 활동가 분이셔서 좀 개념이 익숙하다던가 그렇게 개념을 좀 알고 온 친구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룹으로는 무역에 관심이 있어서 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무역 실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 제품이 무역이 되는지에 관심이 있는데 공정무역은 그럼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제개발협력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도 공정무역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생산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빈곤 관련해서 아니면 아동노동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공정무역 수업에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공정무역 수업에 그런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있을까는 글쎄요, 저도 네, 정확히는 모르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공정무역이 그래도 조금씩 더 많이 교내에 알려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슈이밍에게는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라오스에서도 사실 그 전통 방식으로 직조를 하고 대나무를 짜고 하는 생산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게 전수되는 방식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어린 시절에 계속 가르쳐 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술을 습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그 라오스 마을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다시 그 기술을 지금 여전히 배우고 그리고 또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그런 위버로서 자기의 직업을 갖고 싶어야지 계속 그 공정무역 생산이 지속될 텐데 실제 라오스 그 마을에서 여전히 어머니로부터 혹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직조를 하고 대나무를 짜는 것을 여전히 아직도 배우고 있는지가 하나가 궁금하고 만약에 그런 기술들을 여전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다면 이 마을에서의 청년들이 공정무역 생산자로서 이것을 직업으로서 계속 하고 싶어 하는지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Are they interested in to become fair trade producers? This is the second question. Many young people who work with in the communities and their mothers, handcrafts producers, they learn the handcrafts from their mother. They know how to do it. So the skills are still transmitted from grandmother to mother to grandchildren. So yes, they know how to make the crafts. But are they interested to continue the crafts? Not many are. Because they think that they want to go to the city. Now their parents send them to school, and the parents think to send them to school is to give them an education that they can work in the city, work in the office, because they feel that village life is poor and traditional. So even the parents are encouraging their children to go to the city. So this is a big challenge. But I think COVID has taught the people a lesson. During COVID, many people who work in the city or work in other countries, they lost their job. They come back. They have to come back to Laos. So many of them went back to the villages. And they realized that
their skills in handcrafts, even though they're not selling very much, can still sustain them. So I cannot say whether in future, in 10 years, there will still be a very thriving crafts industry in Laos. Probably it's going to be on decline, but I hope it will somehow be able to continue. And this is why fair trade is important. This is why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handmade is important. And if more people demand fairly traded handcrafts, then there is opportunity for this tradition to go on. 그래서 일단 공정무역 이런 거랑 관계없이 실제로 라오스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에게서 그러니까 딸에게로 손녀에게로 그렇게 수공업이 계속해서 전수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계속 종사를 하고 싶어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실제로는 많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 일에 종사하고 싶진 않나 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게 많은 변화를 갖고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도시에서 많은 실직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도시에 간 젊은 청년들이 다시 이제 시골로 돌아오고 그런 과정에서 이거 수공예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공정무역이 제공한 기회들이 실제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다는 거를 어느 정도 깨닫고 있으면서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 물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앞으로도 이거 수공예들이 그러니까 전통들이 앞으로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 뒤에도 계속 지속될 거냐 하면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 공정무역이 어느 정도 변화를 갖고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o because of the fair trade, many young people think the handicraft techniques will be sustainable and good for their future, right? If people understand more, get involved in fair trade and appreciate the handcrafts more, then there's a possibility for it to continue. 저 앞으로도 그러니까 공정무역이 수공예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분명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 비슷할 것 같아요. 라오스 마을에 있는 청년들도 도시로 나가고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고 새로운 일도 해보고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야, 전통을 지키는 게 더 좋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의 인생의 문제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네, 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실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생산자가 된 젊은 친구들도 있었다는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또 하나의 그냥 옵션이 있다라는 거는 중요한 것 같고 그 옵션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또 공정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결국 시장이 있어야지 계속 거래가 계속될 테니까. 근데 사실 그 공정무역 제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공정무역 제품 무조건 사야 돼요. 이것만이 좋은 거고 나머지 다 나쁜 거예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물론 본인이 번 돈으로 최대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거고 공정무역은 다만 이제 또 하나의 옵션을 주게 되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정무역이 아니면 우리가 시장에서 만날 수 없는 제품들을 공정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이제 체리도 맛볼 수 있고 이렇게 모카를 재배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수공예품도 보일 수 있고 약간 이런 것처럼 네, 또 하나의 옵션을 주는 기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을 하면 시간이 갈 텐데 그래도 지윤 교수님이랑 슈이밍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공정무역이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What kind of values and messages that can fair trade give to the young people? 줄 수 있는 메시지라고 하면은 사실 거창한 것보다는 학생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이미 너무 중요하게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페어 트레이드를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랑 연결시킬 수 있다? 연결지어서 같이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것들을 좀
말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The messages that fair trade can give to the young people. Kind of message. I think the message is, for me, conscious consumption. Mass consumption, you buy a lot and then you throw away. But if we change our mindset, if we understand what we are buying, what we are consuming, and what is behind the people who make the things, whether this be, cherries, who grow the cherries, or the food that you consume, I think we all have to change our mindset about what we buy, what we consume. If we understand that, then we will be able to support fair trade. Fair trade is about ethical trading, about fairness, fairness for all, for the producers, for the consumers, and for society. So I think we have to, first of all, be conscious about our own consumption pattern and our own buying patterns in order to support fair trade. 메시지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양심적 소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라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소비한 것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리고 그 소비가 이루어지는 구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사회 구조나 소비가 이루어지는 구조에 있어서 공정성 같은 것들을 더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전주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의식적인 소비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그 소비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정말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근데 이렇게 의식적인 꼭 공정무역 제품이 아니더라도 의식적인 소비를 함으로써 즉각적으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바로 실천을 할 수 있는 행동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지금 17분이면 15분이 남았는데요. 공정무역은 땡땡이다라고 한 가지의 단어로 공정무역을 한번 정의해보면 본인만의 단어로 어떨까라는 것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분에게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준님이랑 채은님이랑 두 분에게 공정무역은 땡땡이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지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고 그것으로 오늘 패널 토크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대화 나누는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저한테는 공정무역은 스탠다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공정무역이 이제 기본적인 무역의 형태가 되는 날이 언젠가 오기를 바라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공정무역은 단어로 표현하기는 잘 생각이 안 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정무역이 단순히 원조의 형태가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도 어떤 공정함 그리고 윤리적인 소비가 확장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다 우리한테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도 모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으시는 또 많은 분들이 속으로 나는 공정무역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어떤 단어를 거기 넣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꼭 공정무역을 자기만의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2부를 좀 마무리해 볼까요? 그래서 오늘 패널 분들 너무 좋은 이야기와 생각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한번 모두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으면서 저도 약간 좀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약간 좀
각성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나머지 저희가 한 10분 정도 지금 남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10분은 지금 뭐 온오프라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나 혹은 또 패널 분들에게 질문이 있다면은 던져주셔도 좋고 또 패널 분들 중에서 또 다른 패널 분에게 뭔가 궁금했던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면은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있으실까요? 네, 패널 분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려운 시간 드리고 있는 거 아니죠? 네. 혹시 마이크 필요할까요? 도요? 어때요? 네. 일단은 강연 잘 들었고요. 아까 그 슈이민 선생님께서 이제 노동자가 아니라 생산자라는 어떤 워딩을 쓰셨는데 이게 어떤 노동자라는 것이 뭔가 기업 안에 있는 어떤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워딩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피하고자 생산자라고 좀 명명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원 고용의 형태가 아니라 파트너의 형태로 일한다는 맥락에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워크숍처럼 고용을 해서 생산자들이 와서 직조를 하고 뭐 월급을 주거나 시급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모두가 약간 개개별의 개별 생산자로서 존재하고 그 네트워크가 느슨하게 타입하는 협업하는 약간 파트너십의 형태로 일하는 거라는 설명의 맥락에서 나왔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답변이 이제 이런 패널 분들 대화 과정에서 좀 답을 얻었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질문을 해보자면 뭔가 직접 공정무역 제품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사실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무역 제품은 이거 택배로 받는 것이 좀 더 나을까 아니면은 가까운 시장에 걸어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아까 뭔가 공정무역이라는 게 꼭 공정무역 제품만이 꼭 좋은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옵션으로 두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셔서 여기에 대한 또 답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얼스맨에 관한 궁금한 건데 얼스맨이 어떤 비공정무역 기업과는 어떤 식으로 좀 다른 어떤 차별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어떤 공정무역 제품으로만 뭔가 식사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특별한 문화 이런 것들 좀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도 실제 공정무역이 일상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그게 저는 공정무역 하면서 좀 약간 좋은 점인 것 같기는 한데요. 공정무역이 가지고 있는 원칙들에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이 함의되어 있잖아요.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뭐 여성이나 아동이라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정무역을 하면서 약간 그런 다양한 결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런 공정한 시간을 하면서 계속 저희가 약간 콜라보하는 형태로 다양한 단체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봉제 공장에서 제공하는 어떤 노동자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건을 하는 팀과 같이 이런 시간을 꾸려본다든지 제로 웨이스트를 하는 샵과 같이 이런 걸 해본다든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저희도 계속 배워나가는 형태라고 생각해요. 근데 배울 때마다 아무래도 그 다음에 제 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바로 변화로 드러나고 뭔가를 저도 선택하게 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기 좀 잘 됐다. 내 생활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100% 너무 선한 옳은 결정만 하면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작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 지점은 네, 저도 어스맨을 하면서 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혹시, 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현실적으로 민주적인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어려움이 좀 크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하고자 하시는 게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ways to use are making a democratic community. Since you asked about the hardship, leadership more democratic. 그 얘기, 그 이그젬플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슈이밍이랑 얘기하면서 그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라오스가 거의 락다운을 하면서 관광객들을 다 통제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타이반에도 시간이라는 자원이 되게 많아지게 되고, 생산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타이반에서 진행했던 워크숍이 생산자 그룹이 전역에 다 흩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요 생산자 그룹을 한 곳에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게 하는 워크숍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실 너무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는데 좀 궁금했던 점은 서로가 가진 노하우나 테크닉이나 기술은 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되게 경쟁력인데 그런 것들을 또 다른 마을에 사는 생산자에게 기꺼이 또 오픈을 했을까가 좀 사실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을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Xiuming, could you share those examples that how other groups of producers share their own know-hows? And then they learn from each other? At Taiwan, we always try to get the communities to learn among themselves, but also between each other. And the workshop we recently conducted is to get the weavers from the north who are very good at making natural dyes and dyeing their yarn in various colors, all the colors, almost like a rainbow, they can make it. But in the south, they don't have so much knowledge of making different colors, but they are very good in a type of weaving technique called tie-dye. So we brought the two communities together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we were very happy that they're all so generous and they share their knowledge without thinking, oh, if I teach you how to do this, you will take away my business. The Lao producers, the Lao villagers don't think that way. They are very happy to share. And so for us who brought them together, we are also very happy to see this sharing. 실제 라오스가 그 시장 경제가 들어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떤 가격을 매긴다던가 시장에서 어떻게 흥정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재고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 알고 있지를 못해서 타이반에서 그런 트레이닝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기는 한데 네, 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올해 했던 그런 워크숍이고 예를 들어서 북쪽에 있는 그 나양이라는 마을은 천연 염색을 정말 잘하고 정말 거기에서 나오는 색들이 무궁무진해요.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고. 근데 또 남쪽에 있는 이 마을은 또 소수민족이 있는 마을인데 타이다이라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직조 방식이 있어요. 근데 직조는 본인들만의 그 노하우가 있는데 염색을 그 인디고 쪽염색밖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색으로도 좀 해봐. 그럼 우리 다른 색으로 염색 잘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둘을 같이 서로에게서 좀 배우게끔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해서 한 번은 남쪽 마을에서 북쪽 사람을 초대해서 만나고 한 번은 북쪽에서 남쪽 사람들을 초대해서 만나게 하는 워크숍을 그렇게 2번을 올해 진행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근데 이 워크숍을 기획할 때 사실 좀
두려움도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내놓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사실은 있었는데 실제 워크숍을 했더니 너무나 기꺼이 즐겁게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생산 기술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과정을 보면서 되게 스트리밍도 되게 좀 약간 감동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워크숍 하는 포스팅이 올라올 때 그걸 보면서 되게 좀 훈훈함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생산자 그룹이 서로가 또 서로에서 배우는 그 경험과 또 그런 교류의 경험들이 굉장히 단단한 또 연대의 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코로나 때 또 각자가 가진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또 본인의 인생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워크숍을 보냈었고 그것도 같이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I just want to say that, you know, modern society, we become very selfish. But I think in rural society, like in Laos, people tend to be more generous.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개인화돼가고 이기적이게 되지만 라오스의 시골 사람들은 되게 관용적이고 서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다고. 네, 또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는 경쟁에서 이겨야지 뭔가 생존할 수 있는 구조와 환경에서 살게 되고,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는 보통 농사를 짓기 때문에 품앗이 문화가 없으면 또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뭐 모내기를 하건 수확을 해야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도와가서 이 집에 일을 해주고, 하지만 내 집에 일이 필요할 때는 또 다른 집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으면 또 살아가기가 용이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라오스 농촌 사회에서는 그 공동체의 문화가 또 굉장히 좋고, 또 그랬을 때 이제 공정무역이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또 네트워크를 만들기가 또 용이하고 또 잘 핏이 맞는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학생 두 분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혹시 공정무역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지. 물론 있습니다. 어디든 취업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어디든? 사실 제가 4학년이라. 저도 할 수만 있다면은 당연히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공정무역 회사에서 일하는 분으로서는 어떠세요? 추천해 주실 만한가요? 네,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영혼이 없어 보이네요? 네, 뭐든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온라인에서도 질문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네, 그럼 오프라인에서 또 다른 질문이 네. 혹시 이게 수산제품은 유행을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혹시 타이완 차원에서 하는 디자인 기술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just the handcraft products. So the trend. 네, 잠시만요. Yeah, the trend varies time to time. So is there any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스카프가 벌써 한 Taiwan takes? 8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타이반이 가지고 있는 수공예품은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유행을 타지 않는 것이 장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슬로우 패션에 맞고, 근데 또 그런 이유는 이게 소재가 다 자연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 봐도 되게 질리지 않거든요. 색감도 그렇고. 그래서 자연에서 와서 그런지 저도 사실 유행에 상관없이 이거를 하나 스카프를 사면은 막 5년, 10년씩 이렇게 타이반 스카프는 쓸 수가 있어서 사실 유행을 타지 않는 게 또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 유행을 타야 하는 품목이면 정말 큰일 나는 게
생산 속도가 정말 느리고 생산성이 너무 사실 낮습니다. 왜냐하면 모카를 심고 수확하는 게 1년에 2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주문하면 거의 한 6개월 넘어야 받는다고 생각하고 주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슬로우 패션으로 갖는 게 사업 모델에도 사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Swimming, I already answered that slow fashion is more fit to Taiwan, and it actually is like slow fashion. I think fashion is set by people, right? The tagline for Taiwan is rooted in tradition, culturally timeless. So we try, as Taiwan, as I say, we are a bridge. We always give information and what the new trends, new colors are to the producers. Say, oh, you know, this season, this year, people like yellow, or people like, this kind of fashion. So we provide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we also provide information to the consumers. And so this is why we say we are the bridge. And now there is a trend, I think, going. Slow fashion is better, slow food is better, handmade is better, because like mass production, there are so many problems. With mass production, it poisons the environment, it destroys the, our planet. So I think people are also becoming more conscious. 처음에 일단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는 이게 전통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행과는 조금 별개의 것이다. 그러니까 타임리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건 어느 정도 유행과는 별개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더 선호하는지 그런 트렌드 같은 것들을 이제 생산자들에게도 알려주고 그거를 또 이제 중간에서 브릿지,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맡은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공정무역 기업으로서 생산자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소비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은 근데 생각하시기에는 요즘은 슬로우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핸드크래프트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좀 대안적인 트렌드로서 자리 잡지 않았냐. 사람들이 점점 더 뭐 지구 환경이나 그리고 매스 프로덕션,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 타이반이 제품 개발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철학이 그 라오스 전통에 뿌리 내리되 제품은 시간이 흘러도 사용할 수 있게끔 시간의 유행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토대 위에 제품 개발을 한다고 하셨고 근데 확실히 그 트렌드가 있긴 하거든요. 저희도 작년부터 그린이 되게 유행해가지고 초록색 스카프가 엄청 팔렸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럴 때 저희도 타이반에게 올해는 그린이 진짜 잘 팔려. 그린 제품을 더 만들고 우리도 이거 더 발주할게. 이런 식으로 시장에 정보를 줘요. 그러면은 타이반도 어떤 다리 역할으로서 또 생산자에게 그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지금의 시장에서 원하는 트렌드는 이런 거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거를 좀 더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 약간 그 정도의 그 조정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기초로 움직이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스맨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진짜 그냥 유행을 탈 수 없는 약간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고 저희도 그런 제품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품만 거의 취급하거든요. 네, 근데 타이반도 마찬가지로 타임리스한 제품을 취급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건 약간 비즈니스의 영역인데 이제 소비자의 니즈로부터 뭔가 제품을 생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떤 그런 공정무역에 대한 가치와 동시에 제품에 대한 매력을 어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실무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시는지 어떤 그런 목적을 맞추신다면 어떤 부분을 하는지 네. 제가 그 제품 개발의 실무를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물론 공정무역이 너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시장은 정말 냉혹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 운영하는
혹은 하려는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는 사회적 미션은 소셜 미션은 굉장히 단단하게 중심에 있어야 되지만 그것과 또 별개로 굉장히 기업가주의적인 시장주의 중심적인 사고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 NGO로 사회적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사회적 기업은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필요해서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오스에서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의미도 당연히 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소비자한테 가치를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 슈이밍도 아까 우리는 브릿지야라고 다리라고 설명하는데 어스맨도 저희도 브릿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간의 입장에서 그거를 조율하는 게 타이반과 어스맨 이렇게 사이에 있는 기업들의 역할인 것 같고 그 조율을 잘 해야지 저희도 생존해서 살아남아갈 수 있겠죠.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패널들 분들 중에서도 혹시 질문 있으신지 물어보고 만약에 없다면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네, 오늘 2시간 13분 짧은 시간 아니었는데 그래도 다 너무 그리고 또 이중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확실히 몰입도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사실 슈이밍 같은 경우도 약간 청년들이랑 라오스에서 계속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청년들이랑 뭔가를 계속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너무 오래전부터 생각하시던 분이어서 그래서 또 이번에 모셨을 때 더 뭔가 청년들이랑 이 행사를 만들고 싶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또 두 분 모시고 또 청년들의 이야기 들어보는 것도 저한테도 되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은 기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박수로 마무리 그냥 해보고 있을게요.